이번 시간에는 그 부친을 현재 그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발을 했는 유명한 골프 선수죠. 이 박세리 선수가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세리 골프 선수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시주, 이 사주에서 시주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주 체제를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이력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처음으로 이제 96년도에 이 병자년이에요. 그때 한국의 프로 선수로서 이제 전향을 해서 입단을 했죠. 입회를 했고,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고 세상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시기가 1998년 우리가 IMF를 겪고 있을 때인데 무인년이 되겠습니다. 이 해에 US 오픈을 우승함으로써 굉장히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또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그 세리 키드라고 해서 그 후에 많은 여자 선수들이 이제 성장하고 골프에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된 해기 때문에 이 무인년은 아마 박세리 선수의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뭐 뒤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든가 뭐 메이저 대회를 이렇게 우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은 1998년에 무인년의 그런 영광 그런 거에는 비할 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화양연화의 시대는 언제였느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 1998년 무인년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인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2010년이 마지막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 10년, 한 2, 3년 그 정도를 이제 맹활약을 했던 시기가 되고, 그 후에 2010년 이후에는 뭐 한동안 선수 생활도 했지만 우승이 없었고, 마지막에 2016년에 은퇴를 했고, 지금 2010년부터 지금 금년이 2024년이니까 한 15년 정도를 거의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뭐 빛나는 것이 없었다, 거의 침체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뭐 올림픽 감독을 하면서 뭐 올림픽 우승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영광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 그 시기는 여기 지금 그 신의 대운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있었고, 그 후에 임자대운 동안 또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의 대운 후반부와 임자대운 전체 대체로 이제 그 시기가 이분에게 가장 빛나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분의 사주가 지금 출생시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지만은 추정을 해볼 때, 시중에서 보통 이거 추정을 하는 것이 이제 임술시다. 이것이 시가 임술시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오시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분의 전성기 때 그 활약상 이런 거를 하고 이제 대비해서 본다면은 무엇이보다는 아마 임술시,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것이 임술시가 아니라면은, 여시가 임술시가 아니라면은 아마 갑인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자생이니까 여기에 지금 자시가 이날의 자시가 이제 임자시로서 시작되거든요. 임자, 개축, 갑인, 을묘, 그 다음에 병진, 정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를 때 여기 시간을 쭉 대입해 보면은 일단 갑인시가 굉장히 유력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후,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죠. 경신이나 신유시도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신, 신유, 그 다음에 임술시.
요 네 개, 그러니까 경신, 신유, 임술, 갑인, 요 네 개 시 중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그 외에 모시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분이 있는 그 US 오픈을 처음 우승한 1998년 무인년, 그 해의 운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에 대비했을 때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이 경신, 신유시 아니면은 갑인, 임술시 이런 것일 때가 다른 시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그 부친을 사무소 위조죄로 이제 고소하고 형사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굉장한 사생활들이기 때문에 뭐 내막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또 고소를 안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 사람의 이분의 출생시가 아마도 그 제가 추정할 때는 그 갑인시, 그러니까 오전으로는 이제 갑인시가 되겠죠. 갑인시나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경신, 신유가 조금 가능성이 있고요. 경신, 신유시, 그 다음에 임술시. 요 네 개의 시가 가장 이분에게 이제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시간들은 그런 지금 상황들, 지금 고소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우승을 했던 해들의 그 상황들하고도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추적을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요 네 개, 갑인시나 경신, 신유, 임술, 그 중에서도 갑인시나 임술시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분의 이제 그 뭐 시를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지금 이분이 지금 여기 사무소 위조죄로 아버지를 그러니까 함께 그 US 오픈 우승하고 할 때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의 그 도움이라든가 뒷바라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고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이 이제 그 금년의 운세를 한번 본다는 거죠. 그게 보면은 여기에 오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갑인시나 임술시나 또 뭐 경술, 신유도 있는데 갑인이나 임술시가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금년에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본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은 지금 이분이 6월 무토에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이 지금 현재 인수하고 기유라고 해서 기토 급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는 지금 우리가 X예요. X.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미지수로 두고 본다면은 이게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관계없이 지금 갑인, 지금 현재 이분이 갑인대운 갑진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분이 갑인대운 갑진년이라는 요 자체가 지금 폐운으로 흘렀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금년의 운세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패한 운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흉한 운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여기에 그 갑인이나 임술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임술이나 갑인이 여기에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대운에서 온 그러니까 그 간목이 대운 천간으로 왔는 간목이 지금 그 월간에 있는 기토를 이렇게 합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그 후에 이제 지금 현재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갑진년이 오면은
여기 이제 상관격이 현재 상관격 6월 무토 상관격이 인수하고 급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운에서 이렇게 갑기합을 내서 기토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상관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주는 상관폐인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이 유명한 운동선수, 학자가 아니고 유명한 운동선수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상관폐인이라는 격국을 가지고는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상관폐인이라면 유명한 학자나 뭐 연구원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것들 또는 연예인 이런 거는 가능한데 몸을 쓰는 직접적으로 몸을 써가 체력이 필요한 그런 사주에서 이 상관폐인으로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에서 지금 사유합하면서 무토와 기토와 정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관폐인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상관폐인을 일지라도 마찬가지죠. 이 사주가 상관폐인격이 돼버리면은 지금 만약에 원사주가 상관폐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갑진대운 갑인대운 갑진년에 오게 되면은 일종의 상관폐인격이 완전한 파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극인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 갑목이 와서 월간에 있는 기토를 갑기합에서 제거를 함으로써 이 기토를 제거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급제합살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처럼 보이지만은 갑진년에는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갑진년에는 이렇게 오면은 상관격이 이게 상관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상관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화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생제 재생살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갑진년이 완전한 폐운으로 이제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을사년은 어떻게 되느냐? 을사년도 여전히 그 여질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갑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거했지만은 지금 뭐 이 갑진년에 비하면 요 상태만으로 얘기하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을사년은 이제 이 관살의 혼잡도 해소가 되고 상관폐인 그러니까 인수가 살아 있으니까 상관폐인 되니까 훨씬 좋아지는, 그러니까 갑진년만큼 힘들지는 않겠죠. 문제가 좀 굉장히 해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그럴 때 만약에 여기에 뭐 갑인시라든가 또 임술시라든가 이렇게 이제 시주를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여전히 이것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내년 을사년은 갑진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금년에 이런 상황에 봤을 때 뭐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상관생제 지금 갑진년의 운세는 상관격이 상관생제 재생살로 폐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재성으로 인한 어떤 곤란함, 이거를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생살로 인한, 재극인도 되지만은 재생살이 되거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재생살로 귀결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니까 결국은 그 부친이나 돈의 문제입니다. 부친이나 돈의 문제로 명예가 손상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이것 자체로 뭐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뭐 거지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은 내년에 을사년은 뭐 갑진년보다 훨씬 뭐 문제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금년 한 해 하나의 어떤 하나의 사건 또는 해프닝으로 문제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골프 선수 박세일씨 이분의 시주가 없는 상태에서 시주를 추정해 가면서 여기에 왼쪽에 이분의 전성기 때의 어떤 중요한 해들이죠. 그거를 대입해서 추론해 볼 때 시주가 임술시가 아니면은 갑인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외에 경신시나 신유시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만 좀 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임술이든 뭐 갑인이든 그런 거 관계없이 요 3중 체제만을 두고 갑인 대운의 갑진년을 봤을 때는 뭐냐, 상관생제 재생살로 파격이 되는데 그 파격의 원인은 뭐냐면 재극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파격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은 언제까지냐? 금년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거의 문제가 다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금년에 재생살로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부친 또는 돈으로 인한 명예의 손상이죠. 재생살이니까 상관생제 재생살로 파격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부친의 문제로 굉장히 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는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골프 선수 박세리 씨의 사주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